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뉴욕장도 처참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각 지수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뉴욕장은 그래도 우리보단 나았었죠. 이런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판단하시는지요? 사실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예상됐던 부분인 건 맞죠. 예상됐던 부분은 맞았는데 어저께 미국에서 그 환율 전쟁에 대한 거, 그러니까 무역 갈등에서 환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거. 이제 1번, 2번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이게 좀 제가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의 상황을 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단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라는 거. 근데 그 이전에 뭐를 했죠? 3천억 불을 9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고 바로 환율을 조작국으로 지정을 빵 하고 때렸어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고민을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환율 조작국을 지정했다? 그럼 무역 협상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역 협상 없이 그러면 결국 전쟁으로 해서 뭐 가보겠다? 아니면 자 9월 1일까지 3천억 불 우리가 관세 10% 매기는데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환율 조작국 지정할 테니까 9월 1일까지 결정해. 뭐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두 가지가. 그러니까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전제를 하나 좀 깔아야 될 게 왜 중국은 무역협상에서 협상을 하다가 말고 했을까?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보야 됐어요. 그거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거를 아마 경제학자 중에서는 아마 다들 답을 못 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게 없었죠.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서는 국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히 중국은 이 지적재산권 때문에 후진국으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으로서는 이 발전 가능성이나 성장 가능성을 다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합의 보기가 만만치 않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역협상 계속 나와서 뭐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죠. 지적재산권 이거 만만치 않다. 이건 합의를 볼 수도 없고 어떠한 경제학자가 와도 이거 해결 방안을 내낼 수 없다. 내봐야 로열티인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 아마 그런 표현을 제가 예전부터 써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안 돼? 라고 하면서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분도 있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어디에 답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1번, 2번이죠. 1번, 2번.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뭐 그런 거로 인해서 9월 1일까지는 8월 말까지 결정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중국은 한 달 안에 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1년 6개월 이상 끌어왔던 이 무역 협상이 한 달 만에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로 또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확전을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중국이 아까 말씀한 국치가 되더라도 합의를 봐가지고 급등으로 끌고 갈 거냐,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나오죠.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당장은 아닐 거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은 계속 유효할 수 있다. 그럼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한 번 한 것을 추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하는데 저 피곤할 수밖에 없죠. 잘못 판단하면 실수가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1월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600 갔을 때 1870 가야 됩니다. 라고 제가 아마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1870 근처까지 왔었죠, 오늘. 오늘이 아니라 이제 근처까지 갔었죠. 원달러도 1230, 20 얘기했다.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거기까지 다 왔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수는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확답을 100%는 못 드립니다. 다만 며칠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며칠 고민을 할 것 같고, 다만 주가는 아직 하락 진행형이 맞을 거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매수 권역이 아닐 수 있다. 반등 정도로 일단 해석하고 일단 이번 주를 관망하면서
어떠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는 제가 어저께 뭐 의미 없다. 딱 잘라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틀 안에 쭉 빠질 거다. 어저께 3점 몇 프로, 3.6%까지 빠졌다 올라왔지만 이거 믿어야 되냐? 믿지 마라. 왜 믿지 말아야 될까요?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됐을 때 월봉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여기까지 빠졌어요. 환율 조작국 지정 안 했어요. 그때 2,500억 불도 관세를 매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2,500억 불 관세, 3,000억 불 추가 관세 얘기 나오는데 이 정도라면 이건 아직 빠진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라인을 못 돌파했죠. 연장선 제가 지난번에 그어놓은 거 저스트 맞고 떨어졌어.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9개 캔들, 여기서 여기까지 9개는 정확하게 대등 치고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온다면 추세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올라가더라도 확인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인데요. 이 중국이 오늘 시장 지금 1.6% 빠졌는데 오늘 어떻게 견디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오늘 견디지 못하면 상당히 좀 위험한 국면에 갈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환율 조작국이 지정됐다라는 거, 그거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겨냥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WTO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WTO한테 개발도상 G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UAE하고 싱가포르가 스스로 반납을 한다고 하죠. 그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와 있는 상태라서 중국도 만약에 그 부분까지 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코너에 몰릴 만큼 몰린, 어쩌면은 G가 고연을 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오늘 중요한 건 옵션 만기인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근데 옵션 만기가 이번 주인데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엉망진창의 포지션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상단으로 만약에 간다면 255, 하단으로 간다면 247입니다. 247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제가 말한 1870대네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키포인트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방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